그런가 하면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봤을 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강성 지지자들 눈에는 정청래 위원장만 못하나 봅니다. 특히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유감을 표명한 그 대목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박찬대 원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아하 이 사람 답답하다. 정청래 못 봤나? 10분간 퇴장을 시켜야지. 다른 분 박찬대가 착하기는 한데 약하지. 또 다른 분 박찬대 의원 마음에 안 든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찬대 의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청래 의원과 비교해서 말이죠. 그래서 박찬대, 정청래 두 명의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다르길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비교해 보시죠. 인사 진행하십니까? 네. 윤종군 의원님, 지금부터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앉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현합니다. 배현진 의원님.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역시 정청래. 이래야지 유감을 표명하고 있냐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이 박찬대 원내를 향한 불만.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드디어 이 불만의 대상이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왔네요. 그렇군요. 제가 숱하게 얘기했었는데 이 강성 지지층과 밀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강성 지지층의 마지막 수박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고 숱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은 이재명 대표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 수박은 그렇게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조정식 의원, 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 대표적인 이 친명원,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수박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마저 뭔가 지금 불만이고 이게 조금 지속된다면, 저런 운영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이 사람도 수박이다라고 지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씩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사람은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뭐 양문석 의원, 뭐 이재명 대표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강성 지지층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과는 항상 뭔가 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밀당을 해야 된다. 이게 처음 사례가 아니잖아요. 팬덤 정치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팬덤 정치가 워낙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을 너무 세게 하고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건 양념과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가 임기 중에 그 갈등이 뭐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뭔가 당내 통합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임기 중일 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좀 후퇴하시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이 분명 과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팬덤 정치를 처음에 등에 업으면 뭔가 이게 달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고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필하게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양문석 의원 발언 SNS 말고 그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강성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좀 이 정도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글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보수 진영에서는 무슨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지켜가면서 저는 지금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물론 그 입 닫으시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저는 매우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평소에 그 품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 제압하지 못했다.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제압하는 자리입니까? 원활하게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돼야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국민들께 그걸 보여드릴 수 있고 그게 목적인 것이지 정청래 위원장처럼 뭔가 그 당시 그 최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보도되고 알아야 됐던 것들은 그 나왔던 증인들이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보도되어야 되는데 저 10분간 퇴장하십시오. 저만 해도 지금 10수번을 봤는데요. 네. 이런 국민들이 이런 걸 봐야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타박하고
제압하고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국 정치가 가장 그 구렁에 빠진 게 댓글 정치입니다. 지지자들의 댓글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이라는 걸 하는 사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사람 중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입맛에 맞는 댓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댓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댓글은 대다수의 국민들 생각과는 유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댓글에서 중립적인 댓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들의 적정 지지자들의 댓글에 대한 신경이 1이라면은 나머지 중립적이고 반대하는 지적하는 댓글에 대해서 9의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지금 펜든전 시인의 결론은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그 지역에 몇 명이나 되냐 할 것 같냐 했더니 한 100명? 200명?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다. 왜 100명이냐? 본인이 또 물어봤대요. 만나서 그 개딸이라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당신들하고 같은 부류가 이 지역에 몇 명이나 있냐? 한 100명 정도. 그러면 대한민국 250개 지역구를 따지면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 대한민국 인구의 0.05%입니다. 그렇다면 0.05%의 말을 듣고 민주당이 움직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움직인다. 0.05%가 대한민국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발 정치인들 댓글 정치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안영환의 돌직구였습니다.